서울 중구 TV조선 본사 10월 말 새벽 1시 12분 불이 꺼지지 않은 14층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가 서류 뭉치를 급히 출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장 붉은 스탬프가 찍힌 계약서 한 부가 익명서버로 전송됐다. 그 파일의 제목은 단 세 단어였다. 비공식 계약서. 다음 날 오전 TV조선의 주가가 23% 폭락했다. 동시에 대표 프로듀서 김용빈의 계약 종료 소식이 발표됐다. 하지만 이상했다. 발표문에는 계약 만료라고 적혀 있었지만 내부 회계 기록엔 계약 해지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그 계약서에 김용빈의 서명은 없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고요? 기자가 물었다. 전직 법무팀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결제는 올라갔지만 김용빈 본인은 결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이미 승인된 상태로 본사에 올라갔어요. 누군가가 대신 서명했거나 아예 없는 서명을 근거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다. 그날 밤 보안서버는 이상한 움직임을 기록했다. 3분 동안 거의 이북한 디렉트 파일을 일란인 파일이 열리고 곧바로 삭제됐다. 접속한 계정은 내부 인원의 것이었지만 로그인 장소는 본사가 아닌 성수동의 한 개인 스튜디오.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나 계약 종료가 아닙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김용빈을 내보내기 위한 시나리오를 쓴 겁니다. 이제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그 한 장의 종이 비공식 계약서가 있다. 그리고 그 종이의 빈 서명란이 TV조선의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 서울 10월 28일 TV조선 본사 14층 법무팀 회의실. 그날 새벽 공기는 무거웠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프린터의 잉크 냄새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책상 위엔 계약 종료 통보서 초안이 놓여 있었다. 제목 김용빈 PD 계약 만료 관련 보고서. 하지만 그 아래에 낯선 단어가 있었다. 비공식 첨부 서류.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다. 본사 승인 완료. 결제번호 1457시. 누군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깨진 서명란. 계약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 통상적으로 당사자 서명이 들어갈 칸이 비어 있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눌러 쓴 듯한 볼펜 자국. 그리고 흐릿하게 지워진 한 줄의 잉크 흔적뿐이었다. 김용빈. 글씨는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서명이 아닌 시도된 서명. 법무팀 직원 이모 씨는 말했다. 그때 김용빈 PD가 직접 와서 서명하려다 멈추었어요. 이건 내 계약서가 아니야 라고 했죠.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계약서를 다시 가져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다. 일명 카이브 컨트랙트 시그너드 PDF. 누가 서명했는가. 이후 서버에 남은 로그는 이상했다. 파일이 수정된 시각 새벽 1시 38분. 접속 계정 법무실장 ID. 그러나 위치 기록은 본사가 아닌 강남 모처의 IP. 그날 밤 법무실장은 회사 출입 기록상 부재였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보안팀은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된 임시 파일 하나를 복구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에는 최종 편집자 애드민 거이어스어 이틀로 표시돼 있었다. 이 이니셜은 TV조선 부사장 김세현을 의미했다. 긴급회의, 이름을 지워라. 주가 폭락 하루 전 긴급경영회의가 열렸다. 회의 안건 1번은 김용빈 계약 종료 공지. 회의 음성 파일 중 일부가 기자에게 전달됐다. 이제 그 이름은 기사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보도자료엔 계약 만료로만 표기하세요. 내부 문서엔 다른 단어를 쓰지 마세요. 그 지시가 내려진 지 6시간 후 공식 보도문이 배포됐다. 그러나 내부 회의록에 기록된 단어는 달랐다. 계약 해지, 강제. 누군가가 단어 하나를 바꾸어 모든 진실을 감췄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 사건 직후 기자는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TV조선 내부자라 소개했다. 김용빈 PD는 몇 달 전부터 그룹 고위층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는 새로운 제작 방향을 제시했지만
윗선은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감시가 시작됐어요. 김용빈의 이메일이 검열되고 외부 회의 참석은 승인제로 바뀌었다. 결국 그는 본인도 모르게 계약 종료 시나리오에 포함된 셈이었다. 주가 폭락의 순간 10월 29일 오전 9시 17분 TV조선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7분 만에 마이너스 23%,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기관 매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말했다. 마치 누군가가 신호를 알고 있었다는 듯. 정확히 공시 직전에 매도했습니다. 그 신호의 출처는 어디였을까? 내부 메신저 로그에는 익숙한 문장이 남아있었다. 오늘 오후 공식 발표 예정입니다. 조심하세요. 보낸 사람, 김세현 부사장. 받는 사람, 투자전략팀장. 삭제된 이메일. 김용빈은 계약 종료 다음 날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려 했지만 접근이 차단됐다. 그러나 백업 서버엔 삭제되지 않은 이메일 한 통이 남아있었다. 제목, 계약 관련 확인 요청. 보낸 사람, tv조선.kr. 받은 사람, legal@tv조선.co.kr. 메일의 마지막 문장은 짧았다. 본인은 해당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 문장은 자동 백업으로 남아 3일 뒤 기자에게 익명으로 전달됐다. 보낸 시간 10월 27일 밤 11시 58분. 계약 해지 공문이 발표되기 불과 6시간 전이었다. 프로젝트 23의 존재. 문서 중 하나에는 의문의 프로젝트 코드가 등장한다. 프라젝트 23 인터널 어저스트먼트 가이브. 내용은 대부분 검열돼 있었지만 일부 복원된 텍스트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상위부 승인을 통한 인사재정비, 외부 리스크 최소화, 결제 전 비공식 문서 확보. 즉, 누군가가 미리 비공식 계약서를 준비해두고 공식 문서보다 먼저 움직인 것이다. 그 작업은 10월 중순 김세현 부사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시작됐다. 김용빈의 마지막 하루. 계약 종료 발표 직전. 김용빈은 회사 근처의 카페에서 한 명의 동료 PD를 만났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아직 싸우지 않았는데 이미 결과가 나와 있더라. 그날 오후 그는 마지막으로 사무실 책상에 USB를 남겼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놨어요. 제 사인까지. 그 USB는 며칠 뒤 한 익명 계정을 통해 기자에게 도착했다. 내부 결속과 두려움. 조선 내부 직원들은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돌았다. 계약서, 서명이 없었다더라. 법무팀도 알고 있었대. 이건 그냥 교체가 아니야. 제거야. 누군가는 익명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우리가 방송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은 거짓을 연출하고 있다. 그 글은 10분 만에 삭제됐다. RP는 내부망. 그날 이후 김용빈은 공식 발표 다음 날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휴대폰 전원 꺼짐. 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한 줄. 진실은 언젠가 방송될 거야. 그 말처럼 이제 진실은 문서 속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비공식 계약서. 명 없는 페이지. 그리고 사라진 사람. 모든 흔적은 하나의 진실로 향하고 있다. 김용빈은 서명하지 않았다. 서울 내 10월 하늘은 이미 겨울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TV조선 본사 14층의 공기는 냉기보다 더 무거웠다. 문서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공식 계약서라 적힌 제목 위로 조명이 떨렸다. 김용빈의 이름이 인쇄된 곳에는 여전히 서명이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스템은 이미 승인 완료로 표시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기자들에게 도착한 공문은 단 한 줄이었다. TV조선과 김용빈 PD의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만료가 아니라 제거라는 것을.
법무팀 직원 한 명이 조용히 USB를 빼서 서류 사이에 숨겼다. 그는 기자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계약서에 서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뒤집었다. 김세현 부사장은 같은 시각 회장실에서 보고서를 덮었다. 문제 없습니다. 이미 시스템엔 사인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눈빛엔 불안이 어렸다. 저녁이 되자 내부 메신저엔 짧은 공지가 올라왔다. 내일부터 가이브 관련 문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단 3문장이었지만 그건 공포의 시작이었다. 모든 부서에서 김용빈의 이름이 사라졌다. 영상 편집 목록, 인사 기록, 심지어 식당 예약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은 삭제됐다. 그는 존재했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며칠 전 김용빈은 이미 변화를 예감하고 있었다. 요즘 사무실 공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는 함께 일하던 조연출에게 물었다. 회의가 줄었어. 보고 메일도 나한테 안 와. 그때 그는 이미 프로젝트 23의 내부 코드에 포함되어 있었다. 보도국 안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이 사안을 다루는 기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전부 정리했습니다. 만약 녹취가 새어나가면 제하세요. 로그도 같이. 그 명령이 내려진 그날 밤 백업 서버 한 곳에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이 몰래 실행되었다. 복구된 파일 이름은 칼브레그 파이널. 녹음 파일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내 서명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 쓴 거예요. 그 뒤엔 누군가의 낮고 냉정한 대답.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용빈은 자신의 메일 계정에 접근하려 했으나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가 마지막으로 전송한 메일의 제목은 진실의 기록. 받는 사람은 자신이었다. 그가 사무실을 나설 때 로비의 경비가 그를 불렀다. 팀장님, 퇴사 처리 문서가 왔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 지었다. 벌써요? 서류 봉투를 열어본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에는 익숙한 계약서 한 장이 있었다. 아래 자신이 쓰지 않은 서명이 있었다. 그날 밤 TV조선 주가는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증권사 게시판엔 같은 글이 폭주했다. 내부 누군가가 알고 있었다. 공식 문서 유출이 맞다. 그러나 본사에서 나온 공식 입장은 단 한 문장이었다. 계약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안팀은 복도에서 사람들을 불러 세웠다. USB 본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손에는 이미 그 USB가 있었다. 그 파일엔 회의 중 교환된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지금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이건 내가 만든 계약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진행 중이에요. 날 이후 김용빈은 자취를 감췄다. 언론은 그를 찾으려 했지만 회사는 연락처를 개인정보보호 명목으로 차단했다. 그의 이름을 검색해도 기사 하나, 사진 한 장 남지 않았다. 마치 시스템 전체가 그를 지워버린 듯했다. 세상은 그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어느 날 밤, 한 기자의 메일함에 제목 없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첨부된 파일은 단 하나, 서명 없는 KNX PDF. 열어본 순간 저 아래쪽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결제, 승인, 김세현. 그 위에는 여전히 비어있는 칸. 서명, 김용빈. 기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숨죽였다. 그 빈 공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누군가의 거짓이 아니라 누군가의 침묵이 만들어낸 진실이었다. 그 진실은 이제 폭발 직전의 폭탄처럼 모두가 모른 척하는 그 본사 건물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TV조선 본사 앞 도로엔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몰려 있었지만 건물 안은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오후 익명의 제보자가 모든 걸 세상에 던졌다. USB 속 녹취, 비공식 계약서, 그리고 서명 없는 페이지. 뉴스 헤드라인은 동시에 터졌다. 조선 내부 계약 조작 의혹, 김용빈 PD, 직접 서명 부인.
법무실장 부사장 연루설. 내부 권력 갈등 수면 위로. 주간은 또 한 번 요동쳤고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그 회의 안에서 김세현 부사장은 손을 떨며 종이를 던졌다. 이건 언론이 만든 소설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말 뒤로 회장 비서가 조용히 USB 하나를 회장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지금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이건 내가 만든 계약이 아니라고요. 괜찮습니다. 형식상 필요한 절차일 뿐이에요. 음성은 명확했고 말하는 이는 부사장 자신이었다. 공기는 얼어붙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이 그 사인을 만들었군요. 부사장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한 기자는 서울 성수동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엔 검은 모자를 눌러쓴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노보다 깊은 고요가 담겨 있었다. 죄됐습니다. 내가 직접 말할 겁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다. 김용빈.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손에 쥔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계약을 조작했어요. 내가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미 승인 완료로 떠있더군요.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엔 몰랐죠. 다만 내가 없는 회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한 장, 한 장, 사일란이 모두 비어 있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내 펜촉이 닿지 않은 종이에요. 그는 고개를 들고 덧붙였다. 그는 프로그램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청률보다 권력을 택했죠. 그날 밤 김용빈은 기자의 카메라 앞에 섰다. 조명은 희미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건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지운 사건입니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TV조선은 폭풍에 휩싸였다. 사내 게시판은 폭발했고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복도를 지나쳤다. 법무실장은 병가를 냈고 부사장은 잠적했다. 그리고 오후 4시 본사 보도자료 시스템에 뜻밖의 파일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 공식 입장문, 김용빈 사건 관련. 내용은 단 3문장. 본사는 내부 절차상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책임자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권력이 만든 조작이었다는 걸. 그날 밤 회장은 조용히 집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혼자 올랐다. 층수가 내려갈수록 그는 손에 쥔 펜을 굳게 잡았다. 로비에 도착하자 그곳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용빈이었다. 회장님, 오랜만이군. 둘은 잠시 마주섰다. 묻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 왜 승인하셨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건 실수였어. 아니요.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라져야 회사가 유지될 줄 알았다. 그럼 이제 회사는 남았습니까? 그 질문에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김용빈은 천천히 걸어나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단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만이 있었다. 며칠 뒤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비공식 계약서 사건은 방송계를 뒤흔드는 상징이 되었다. TV조선은 주가를 다시 회복하지 못했고 부사장은 해외로 도피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질문했다. 서명 없는 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장의 계약서. 용빈은 그것을 기자에게 건넸다. 이제 당신이 기록하세요. 그 종이 위에는 여전히 빈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은 누군가의 침묵, 누군가의 용기, 그리고 한 인간의 진실이었다. 뉴스 헤드라인이 마지막으로 바뀌었다. 비공식 계약서 사건, 진실은 서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커다란 로고 하나만 남았다.